네, 이번 시간은 오늘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이슈 짚어보는 코너죠. 바로 이유진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이슈의 코너입니다. 아나운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서 오세요. 네. 갈수록 옷이 예, 해석하기가 나네요. 아, 그러네요. 예.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우리 오늘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은 좀 네. 복고풍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복고풍, 네. 이게 복고풍이에요? 네. 나는 강아지 발자국이 막 찍혀 있는 거야. 네, 이거 꽃이잖아요. 화사하게 꽃이 폈는데. 강아지 발자국은 또 새로운 꽃이었구나. 발상. 그 제 가운데 까만 게 그럼요. 강아지 발자국이 아니고 수술 그죠? 아, 그 네. 꽃의 수술이었구나. 수술이네요. 예. 네. 몰라봤어.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유진의 앵커님이 워낙 꽃이니까 이 지금 꽃들이 다 죽었어요. 한송이로 주변에. 보여가지고 네. 지금 잘 모르셨나 봐요. 한송이로 네, 보여서. 한 송이를 보였어요.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꽃이니까 나머지 꽃들이 다 죽어버렸네요. 그죠? 고맙습니다. 내가 네. 무슨 말을 하는지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증시는 다소 좀 부진했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정상회담 관련주들만큼은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영향은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국내 산업 전반으로 퍼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한미 정상회담 특딥으로 좀 더 딥하게, 좀 네. 깊게 이슈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아, 특딥. 네, 특딥. 특딥이요. 오늘은 딥이었군요. 딥하게 들어가보자. 특별하게 딥하게 들어가겠다. 네, 조금 딥하게.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G 분야에 약 4조 원을 공동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이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오픈랜 기술 개발과 표준화에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이 오픈랜 기술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픈랜의 한국어 명칭은요, 개방형 무선 접속망 기술인데요. 기존엔 하드웨어로 인터넷을 접속했다면 오픈랜 기술을 통해서는 소프트웨어로 이동통신 기지국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통신 기술이 5G까지 와 있죠. 이 5G 기술에서 중국은 또 투자를 늘려가면서 경쟁력을 키워간 반면에 미국은 또 기술이 있지만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한미 정상이 오픈랜을 언급한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를 배제하는 것만으로는 시장 질서를 바꾸는데 좀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통한 소프트웨어 강화로 중국의 기술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전략으로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또 여기에 있어서 오픈랜은요, 실제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로 손꼽히고 있고요. 특히 이번 한미 협력은 글로벌 표준 기술의 주도권을 선점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라는 데에도 시사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오픈랜 자체가 장비에 대한 의존성을 탈피해서 독립기지국을 구축하고자 하는 데 의도가 또 있다 보니까 기존 장비사들의 존재감 측면에서 통신시장을 주도하는 업체에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또 개방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보면 통신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긴 합니다만, 또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6G 기술 확보를 선언하고 나선 만큼 미래 먹거리 선점 가능성은 커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외 통신 관련주, 통신 장비 제조업체, 또 네트워크 통합 시스템 구축업체 등의 수혜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네트워크 구조에 관련된 어떤 새로운 글로벌 시장 이런 부분들에 보니까 이제는 뭐 5G가 아니라 6G 이제는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이 네트워크 사업하니까요, 대표님. 그동안 이제 계속 말씀해 주셨던 SK 네트워크도 좀 생각이 많이 나네요. 예. 떠오르긴 하네요. 결국은 이제 결국은 이 싸움이에요. 이게 미래 그 4차 산업혁명은 결국은 통신에 대한, 그러니까 5G 통신에 대한 부분들,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오픈랜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네. 네. 전반적으로 다 이 통신이 깔려야 돼요. 음. 그래야 자율주행차도 역시, 그럼 자율주행차를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끊겼어요. 이 자율주행차 그럼 날아가야 돼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럴 그죠? 수가 네, 네. 없죠. 갑자기 땅으로 꺼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통신이 굉장히 원활해져야 자율주행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 통신, 자, 우리가 뭐 지금도 한 번씩 이제 이게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이게 트래픽 초과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인터넷이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차선 회로예요. 네. 이 4차선 그 프로토콜 버전 4예요. 아직은 이게 더 많아요. 근데 딱 어디 가면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를 확실히 쓴 데가 어디냐? 인천공항이에요. 인천공항. 인천공항 가보면 인터넷 빠르죠. 그랬던 확실히 것 빨라요. 같아요. 오. 왜? 거기는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예요. IPv6. IPv6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가 IPv4예요. 오. 당연히 뭐 트래픽 초과 현상 나올 수 있죠. 근데 이런 게, 자, 길거리에 이런 게 깔렸다고 쳐봐요. 근데 쭉 가다가, 끊겼어! 이래가 이제 차가 갑자기 푹 서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큰일 그래서 나죠. 한미 6G 동맹 탄생의 배경은 결국은 이 모든, 즉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것은 통신이니까 그걸 우리가 선점하자. 왜? 너가 IT 강국이니까 네. 우리하고 같이 동맹하자. 아, 이 얘기예요. 네.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뭐냐? 그렇죠. 첫 번째는 통신 장비 관련주겠죠. 그죠? 다산 네트워크스, KMW, 그죠? 네. 오이 솔루션, 이런 통신 장비 업체들은. 그죠? 어. 그 다음에 이 통신회사들의, 미국 통신회사들의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던 창투사들이 있어요. 창투사. DSC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어. 그 다음에 뭐 이런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이런 회사도 오늘 DSC가 16%래요. 그죠? 와.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결국은 통신이 근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참고가 돼야 될 것 같고, 네.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장의 어떤 한 흐름을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에는 갈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 꽁꽁 숨겨 놓고 쓰는 거 그 옛날 말이에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개방형 인터넷이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있다. 거기서 이제 뭐 한참 예전에 그런 얘기 나 가로수 등에 각 가로수 가로등마다 스마트 가로등 그래갖고 거기에 공유기를 심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통신선을 바닥으로 깔고 도로 바닥으로 깔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돼야만 결국은 자율주행차도 되고 사물 인터넷도 되고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5G로 구현 가능하냐? 모질할 거야. 그게 6G.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IPv4 안 돼. IPv6, IPv8, 그다음에 IPv12로 가자는 얘기를 계속.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 옛날에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네. 비행기 타고 쫙 오다 갑자기 앞에서 세발 자전거로 갈아탑니다. 이게 FTTH, 그러니까 Fiber to the Home, Fiber to the Home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게 뭐냐면 선이 집까지, 광랜선이 네. 집까지 들어야만 그게 이제 초고속 인터넷이 되는 거지. 집 근처에 다시 일반선을 넣으면 쭉 오다가 비행기 타고 쭉 오다가 자전거 막 타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위치. 그걸 이제 어떤 광고에서 표현한 거였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다가 느려지는 거죠. 그렇죠. FTTH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게. 네, 그 Fiber to the Home에 대한 얘기죠. 그 생각해서 봤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던. 그렇죠. 다들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광고 재밌다. 너무 이걸로 가면 그게 안 돼요. 아니라 네, 주식하시는 분들은 진짜. 광고를 봐도 저게 어떤 의미다. 이걸 보면서 가야 돼요. 의미를 캐치하고 음. 관련주를 생각하고 그렇죠. 찾아보고. 또 시장을 읽고. 그렇죠. 그게 돼야 되죠.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걸로 내가 무슨 종목을 봐야 되지? 답 딱 나온다. 맞습니다. 이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전략이 진짜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어쨌든 이 오픈넷 활용 앞으로 이 인터넷 프로토콜에도 역시나 이게 진화 과정들이 지금 고스란히 담겨지는 과정들 앞으로 미래 산업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통신이다라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서 통신 장비 업체 그리고 관련 창투사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두 번째 이슈 오늘 특집으로 준비가 되고 있죠. 우리 두 번째 이슈 공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두 정상이 양국 간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미사일 지침 종료는 탄두 무게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사거리 1000km 이상의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죠. 이 IRBM의 독자적인 개발과 배치가 가능하게 되면서 한 나라가 보유해야 할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사거리가 800km로 제한됐을 때도 북한 전역을 사실상 타격할 수는 있었는데 그럼에도 사거리를 확대한다는 건 그 목적이 북을 넘어선 그 밖의 위협, 즉 미국이 또 중국을 겨누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라는 데에 조금 우려를 해둘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한편 또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등 연구 분야에서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면서 우주 로켓과 또 한국 과학기술 발전의 토대도 마련됐다는 평가를 일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또 어제 장부터 방위산업 관련 종목, 또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줄곧 강세를 또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방위산업, 또 우주항공 산업의 전망,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위산업보다는 우주항공, 우주산업 쪽으로 조금 더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주산업. 자, 이렇게 보자고요. 미사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터 좀 하자고요. 네. 자, 미사일에다가 여기 이제 끝에 위성을 달면 이게 뭐냐면 인공위성을 위한 미사일포 인공위성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인공위성을 그쵸, 위한 위한 미사일이 미사일. 되죠. 네. 그럼 여기에다가 핵탄 두르시면요, 핵미사일 되는 거고, 네. 그죠? 미사일은 원래는 간단해요. 여기에 뭘 아, 담느냐에 뭘 따라서 달라지는 달라지는 거예요. 거구나. 근데 네. 미사일 족쇄가 풀렸다. 그렇다고 우리가 갑자기 핵미사일을 준비한다 이러면 미국이 난리 나겠죠. 그럼요. 그죠? 그럼요. 그런 난리 나죠. 그게 방위 산업적으로 너무 강화시키면 또 누가 중국이 또 난리 나겠죠. 너 왜 그래? 그래서 이제 또 사드 문제가 또 대두될 거 아니에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지금 참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풀어줬는데 뭐 할까 그럼 우리는 이게 결국은 항공 우주 산업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으로 긍정적인 가자. 측면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사실은 여기 끼어 있잖아요. 미국이 그쵸. 야, 미국과 중국. 야, 그쵸. 중국 공격을 위해서 내가 미사일 적색 풀어줄게. 야, 공격해. 야, 너 뭐하니? 이거. 맞아요. 그죠? 지금 양쪽에서 낀 거. 맞아요. 중간이 제일 무슨 힘들죠. 확실히 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중간에 딱 낑겨 있는 거예요. 우리 삼성 안 쓴다? 오. 현대 안 쓴다? 이거 북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래 지금 자꾸 지금 싸우게 되는 과정인 그럼 안 거예요. 되죠. 그럼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로 해야 돼? 우리 미사일 아니야. 아니야. 인공위성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럼 이제 가야 한국 되겠죠. 우주. 아니야. 쪽으로 가야죠. 그리고 우리 이제 자율주행차 하려니까 인공위성 이런 걸 좀 해야 돼. 이런 쪽으로 가야 돼.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율주행차, 이 적외선 이거 안경 이것도 원래 군부대에서 나온 거라고 했잖아요. 네. 적외선. 맞아요. 거기 말씀드린 게 트루윈인데 트루인 요즘에 최근에 트루윈 계속 좋은 흐름을 계속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그러게요. 계속 호재가 뚝뚝 계속 가고 이어지네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1인자라고 불렸던 한국화 그게 한화였잖아요. 한화. 네. 옛날 이름이 한국화였거든요. 네네. 체류탄으로 돈 엄청 버셨죠. 체류탄 우리 그때 한참
뭐 대학교 다닐 때 뭐 할 때 그 체류탄 날라온 체류탄들이 확 날라오는데 그 글자 끝에 한화 이렇게 딱 적혀 있더라고. 한국화학. 나 그 회사 클 줄 알았어요. 왜 주식인 투자를 안 했을까? 아, 아쉽네요. 체류탄 확 날라오는데 한국화학 딱 적혀 있었어요. 오. 미리. 농담이죠. 그 체류탄을 어떻게 봐요? 그런 거죠? 위에서 터지는데 어떻게 왜 위에서 터져요? 방 터지가 확 날아가거든요. 이러면서 콧물 군대를 안 눈물. 갔다 와가지고. 어머 세상에. 침 질질면서 이러고 막 그러는 게 그게 체류탄인데. 이분 빵 터졌다. 그래서 그 하나가 그러니까 그 하나가 같이 공동으로 지금 뭘 하겠다 하는 회사가 트루인이에요. 오. 그러니까. 트루인. 역시나 뭐 그렇죠. 매번 강조해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그렇죠,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의 미래 산업인데 그 중에서도 사실 이거 뭐 항공 우주 방위 산업 이런 것들이 지금 실생활로 들어온 게 굉장히 많아요. 내비게이션도 일반인들은 없었어요. 군부대에서 쓰던 거였어요. 왜? 그랬군요. 지도를 지형을 개방한다는 맞아요. 건 아, 그러네요 또. 군사 기밀을 개방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 어느 맞아요. 부대 쳐도 다 내비게이션 다 나오잖아요. 음. 그럼 뭐 그거는 국가 기밀을 파는 거하고 똑같은 부대가 어디 있는지를 다 가르쳐 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 내비게이션도 결국은 이제 국방사 방위 산업에 쓰였던 부분. 그게 지금 민간으로 넘어온 거고. 그러니까 그 방위 산업의 그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게 자꾸 지금 민간으로 넘어오는 거죠. 이 적외선 카메라도 사실은 밤중에 사무식별하는 거, 이 군인들이 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그걸 왜 해요? 쫓아가면서. 할 필요가 원래 없죠. 할 필요가 네. 없었죠. 근데 이게 자율정책 하려니까 나이트 비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발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항공 우주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일반인들에게 필요 없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산업들이 자꾸 민간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화성 이주 계획도 뭐 맞아요. 세워보고 있고, 네. 그죠? 위성도 해서 통신망도 안전화시키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결국은 이 많은 첨단 방위 산업들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민간으로. 그래서 미사일 이것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양국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네. 그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어떤 쪽? 긍정적인 쪽? 긍정적인 항공 항공 우주 우주 쪽. 쪽으로.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LIG 넥스원도 그렇고 음. 항공 우주 방위 산업이에요. 여기 어.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 항공 우주 방위 산업.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AP 위성도 마찬가지예요. 항공 우주 방위 산업.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아, 네. 이렇게. AP 위성을 보면 이제 베셀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배셀이요? 예, 제가 이게 모 회사로 알고 있는데 네. 이 회사는 1인용 항공기, 그러니까 1인용 드론이라고 보긴 좀 힘들고 1인용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 급등세가 올해 이제 급등세가 나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도 앞으로 향후 미래 성장성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오늘 SK 이제 뭐 이노베이션 얘기 막 하고 나니까 인지 컨트롤스가 이제 뛰어오거든요. 5%가. 그래요. 드디어 너무 잘 올라오기 됐네요. 시작하고 진짜 있네요. 성적 확 올라오다가 제가 이제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 드네요. 잘 참았습니다. 정말 많이 네. 참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아유, 진짜. 정말 다행입니다. 그죠? 대표님 녹아 내리시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갈립니다, 진짜. 이갈리고 피아라이 한 줄 알았어요. 피갈리고 그렇습니다. 이갈리고 그죠? 네. 피아라이가 군대에 있을 때 피 터지고 알배기고 이갈리고예요. 피아라이. 아,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피아라이 교장에 가면 피도 터지고 알도 배기고 이도 갈린다고 해서 이 바닥바닥 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아라이 교장이라고 피아라이. 하는데, 잘 알아놓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참 여러 가지 배우십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너무 여기서 좋아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 예 대표님 통해서. 두 정말 번째 뭐- 이슈 하시죠. 네, 두 번째 이슈. 네,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죠? 오늘 예, 네, 맞다. 저희가 두 번째 준비했죠? 이슈
딥하게 가다 보니까 딥하게 가다 보니까 딥하게 두 네. 번째까지 왔습니다. 너무 딥하게 갔네요. 저희가. 맞아요. 어쨌든 이 한미 정상회담이 일궈낸 결과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족쇄 풀린 미사일, 저희가 뭐 앞서서 신문남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이슈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그 첨단 방위 산업이 이제 민간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생활화가 되는 부분, 그리고 아울러서 이렇게 족쇄가 풀린 미사일 부분은 앞으로 항공 우주 쪽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자라는 관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의 계좌를 든든하게 살찌울 수 있는 영양 만점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